안녕하십니까. 채수일 농업TV의 채수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약을 구입할 때 우리 농부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농약방도 한 10년을 해봤습니다. 농약회사에서도 10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같은 농약이라도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올바른 농약 구입을 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10가지로 포인트를 정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기에 해당되는 농작물을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병증이 났는지, 또 모든 그 작물들은 아프면 병이 나거나 각종 가해를 받거나 그러면 병증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병증과 증세, 그 다음에 그 병에 나타나는 옆에 모습으로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 농사 지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기록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력이라든가 영농일지를 꼭 쓰세요. 쓰시면서 내가 심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심었고 그날의 날씨는 어땠고 농약은 어떤 걸 썼는데 바로 효과는 어땠다까지. 그래서 자세히 한 3년만 쓰시면 전문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박사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텃밭 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농작물 상태를 파악을 하라. 그래서 해당되는 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두 번째, 그 작물, 병이 걸린 그 환자를 데리고 병원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나의 모양이 내가 어떻게 아프고 어떤 증세였고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치료를 해달라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작물도 똑같습니다. 작물을 데리고 가지 않고 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농약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 가서 요즘 뭐 쳐야 돼, 뭐 아니면 어떤 거를 약을 이러는데 꼬치에 치는 약 그냥 줘, 이거보다는 자기 작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왕이면 그 작물 환자를 데리고 가서 농약사, 농협에 또는 기술센터의 선생님한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PLS에 의거 작물 병충초에 맞는 약제를 올바르게 구입을 하시고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해당 작물에 맞는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고 그 작물을 길러내는 것이 지금 현재 법입니다. 그래서 FM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예방약을 사용할 것인가 치료약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보통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일반 살균제에서는 차사다, 차 같은 경우는 차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다 기본 살균제, 예방 살균제입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것을 예방을 할 것인가 그럴 땐 예방을 쓰시고, 물론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예방약제들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병이 딱 걸렸을 때는 해당되는 치료약, 침투 이행성 치료 전문 약제를 갖다 쓰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그룹이 차사다의 다나 사나 다입니다. 그래서 차사다. 그래서 사나 다 그룹인데, 사는 완전히 침투 이행성 치료 약제고요. 다는 예방과 치료를 겸비한 보통 혼용된 약제가 다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약을 고르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입 전에 한 번 정도 자기 집 창고에 농약 창고에 한번 보세요. 해당 약제가 비슷한 것이 있는지.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같은 병이 걸렸는데 약제를 구입하러 가면 하나는 쉽게 말하면 우리 강원도 행성물이나 아니면 전라도 물이나 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목명, 유심히 상표명보다 품목명을 이렇게 보시면 품목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아졸 계통이다, 아니면 아조시스트로겐 약제다, 품목을 보시고 품목이 같으면 상표가 달라도 똑같은 약입니다. 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살포할 때는 완전 약제를 다 한번 쓰고
두 번째 구입을 할 때는 기작이 작용이 다른 약재를 구입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 전에 창고에 한번 보셔서 놔둬서 뭐 작년에 사는 거 아니면 봄에 사는 곳이 아직도 있는데 모르고 또 사면 그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지 않습니까? 약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 농약 구입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병충해 사진을 좀 찍으세요. 찍으셔갖고 뭐 다 누구나 사진 찍으시는 건 다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사진을 찍어서 병짐을 사진 찍을 때는 가깝게 한번 찍고 전체적인 거 포기가 있으면 한 포기를 전체적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멀리서 상황, 그 밭의 상황을 한번 찍고, 그렇게 해서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농약사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가실 때 환자를 데리고, 우리 환자들은 그 식물들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면서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받는 것이 진단을 잘하는 것이 병해충을 잡는 거에 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농약 구입에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도 하시고 이렇게 되시면 매우 좋은 농사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가진단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농약사님이라든가 기술센터 우리 선생님이라든가 가셔갖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라. 그래야만이 해당되는 아니면 추천해 주시는 농약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경제적이고 전략하는 그 농약 구입의 요령 중에 하나다. 특히 진단이 왜 또 필요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 3대 병 중에 하나가 뭐 시드름병, 역병, 청고병. 사실은 유감 판단 농사 10년, 20년, 30년 지셔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세균에 의한 청고병이라든가 대충 간단한 민간요법은 있으나 진단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거는 오진을 할 염려가 많고요. 그럴 때는 시판사 사장님한테, 농약방 사장님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말 정밀하게 진단 키트를 이용한다거나 이럴 때는 바이러스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가까운 기술센터에 가셔갖고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내 작물의 병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해당 작물을 이동시 작물을 병에 걸린 작물을 가지고 진단을 받으러 나오실 때 반드시 비닐 지퍼백이나 비닐 봉투에라든가 꼭 안에 넣어서 밀봉을 해갖고 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벌레, 해충 같은 경우에 진딧물, 응애, 총체벌레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냥 나오실 때 차량이라든가 또 본네트 위에다 놓으시면 열에 의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비닐봉투나 또는 그 지퍼백에 갖고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안에 수분도 마르지도 않고, 이왕이면 그 뿌리 있는 데까지 다 가져오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뿌리 내에 모든 병들 중에 상체도 문제지만 하체에서 오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뭐 역병이라든가 시드름병, 뭐 각종 밑에서 올라오는 게 많이 있으니 선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받으시려고 하면 뿌리째 한 포기를 정확하게 비닐에 갖고 와서 진단을 받으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약재를 사용하고 이제 보관을 하실 때 수화제, 액제, 유제 다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놀, 그 입제 타입. 입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개봉을 하면 뜯어서 사용을 하시면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는 중복 살포하지 마시고 남았을 때는 시간이 요한 다음에 제2차 살포하실 때까지 완전히 밀폐되도록 수분기가 안 들어가도록 테이프로 붙여서 감고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어두운 창고라든가 암냉 보관소에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수화제, 밀가루처럼 생긴 봉투에 있는 약재들은 꼭 그것도 밀봉해 주셔갖고 사용한 남은 약재 다시 한번 2차 살포할 때까지 수분이 안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없는, 그 다음에 위험한 장소가 피하도록 이렇게 잘 보관하셔서 마주 쓰세요. 그래서
그 소위 교살포니 저항성이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또 혼동이 되면 오늘은 A 약재, B 약재, C 약재 하다 보면 또 너무 약재를 다양하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약을 사면 다 사용하실 때까지 그걸로 쓰세요. 쓰고 나서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사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그 구입한 농약이면 내가 소중한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산 농약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약 뒷면에 보시고 사용 요령 특성, 이 약의 특성과 사용 기작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사용 설명서를 내용대로 약재를 살포해 주시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올바른 농약 사용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종합해서 보시면 영농일지 한 달력이든 영농일지 노트에든 그 해당 작물의 3년간 기록하고 이렇게 꼼꼼한 그 농사를 하신다면 풍력농사는 물론이고 농업의 전문가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채술농업TV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주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좀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채술농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